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성이 두 가지 있는데 오늘 잘 가르쳐 드릴게요. 달러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는데 약세로 가요.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시기가 오면요, 그때 탄력이 제일 좋은 시장을 순서를 매기면요, 한국이 항상 세 손가락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글로벌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국 주식이나 한국 시장이 해지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를 가게 되면 그 사람의 자산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한국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해지를 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종종 댓글 읽어주기 이벤트를 하겠다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반응이 좋아가지고 또 하기로 했습니다. 반응 좋으면 계속하는 남자 홍춘욱 박사 되겠습니다. 김 PD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 박사님. 저희 또 최근에 올렸던 글 중에 40대 부부의 사연을 가져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어떤 대안을 가져야 되는지 그때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또 댓글들이 또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문들에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꼭 보세요. 미래가 바뀌는 ETF 투자 전략. 제목 잘 달았는데 반갑습니다. 예, 유익한 강의 감사합니다. 홍 박사님 하고 댓글 주신 분 너무 감사하고요. 용이맘님, 홍춘욱 박사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2년간 투병하다 떠나신 지 올해 만 5년 되었습니다. 아이고. 너무나 사랑을 많이 주신 아버지께서 떠나실 때 제 삶이 무너진 듯한 힘든 시간 보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고요. 그 모든 게 시간이 약이 되더라고요. 힘든 시간 잘 극복하고 건강 지키기 바라겠습니다. 도움 주시는 투자 전략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한번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용희밤님, 제가 디스카운트 해드리겠습니다. 국태호님, 저 이 마음 이해합니다. 예, 국장 탈출, 연금저축에서 타이거 500, 예, 90% 투자하고 있다고요. 화이팅입니다. 제이미 2380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박사님 팬이며 영상 늘 챙겨보고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용준 그리고 코스피가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늘 한국 시장 투자를 추천하시더라고요. 냉정하게 자국민으로서 한국 기업 대표로서 국내 시장을 추천하는지 외국인이었다고 가정했을 때도 한국 시장 추천할지를 궁금합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외국인이라도 이건 한국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성이 두 가지 있는데 오늘 잘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달러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는데 약세로 가요.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시기가 오면요, 그때 탄력이 제일 좋은 시장을 순서를 매기면요, 한국이 항상 세 손가락이 들어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글로벌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국 주식이나 한국 시장이 해지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를 가게 되면 그 사람의 자산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한국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해지를 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OECD 가입 국가 38개 나라 중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개선 속도, 그러니까 절대 경쟁력이야 뭐 스위스나 미국이 1, 2등 하겠죠. 근데 그거 말고 경쟁력의 개선 속도, 그가 보면 한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세계 투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맨날 네타냐후가 장기 집권하면서 전쟁하고 있는데 거기 투자하기 힘들잖아요. 또 인구도 달랑 1000만인데. 그런 데에 비해서 시장 사이즈도 되고 경쟁력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냥 비중 있게 투자하기는 좀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빼놓을 수 없는 나라다 정도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날카로운 질문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5784님, 잘 보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DC로 반반, 화이팅! 근데 SOFR은 안전자산 70%니까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으로 대체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 주셨는데, 좋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걸로 해줘도 됩니다. 이거 많이 추천합니다. IRP 계좌 추천하고 있습니다. 5857님, 코스피 200 괜찮을까요? 저는 좋게 봅니다. 이 영상 찍을 때 그래도 미워하지 말자라고 했던 사람이라서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할 줄은 몰랐고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모르고 그냥 너무 싸다. 이 정도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말씀대로 환율이 오를 때 한국 주식이 빠진다고 했는데 지금이 딱 그렇다. 맞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5만 원대 초반에서 분할 매수. 와, 멋지신 분입니다. 그 다음 5197님. 예, 코스피 성과가 안 좋은데 코스피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별거 있겠어요. 싸다는 거죠. 그리고 환율 올라가면 기업 이익이 1년 뒤에 좋아져요. 진짜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 환율 1,500원대, 1,400원대 이 환율이 계속 유지되면 삼성전자는요, 환율 100원 상승하면 이익이 한 8조에서 10조 늘어요. 근데 삼성전자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은 있는데 수출도 잘하기 때문에 환율 올라갈 때 좋아요. 그래서 당장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팔고 떠나는데 좋을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 팔고 떠난 다음에 경쟁력이 개선되는 거죠. 김태호님 반갑습니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투자산분법, 코스피 200, S&P 500, SOFR로 투자할 때 MDD가 어떻게 되나요? 예, 마이너스 한 20%는 안 되더라고요. 우하하하, 괜찮죠? 사실 왜냐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S&P 500이랑 코스피 200 다 반토막 났잖아요. 그런데도 그때 마이너스 20에서 막았어. 왜? 전체 자산의 3분의 2가 달러라서 환율이 1,500원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그때 손실을 상당히 방어할 수 있었죠. 와, 너무 멋집니다. 그 다음이 전미아님 반갑습니다. 제가 홍 박사님 영상 보고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코덱스 200 ETF가 마이너스 10%. 아이고, 마음이 아픈데요. 손절해야 될지 추가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혹시 이것만 사셨나요?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저는 뭐 항상 한 번도 올인 투자를 추천한 적이 없어서 아마 자산 배분 투자를 추천했던 것 같은데요. 이거 4일 전에 댓글 올리셨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졌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10%는 아니고 이제 마이너스 한 5% 정도 되지 않을까. 항상 이런 고민할 때가 또 보면 지나고 보면 저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형님 반갑습니다. 환율 오르면 삼성전자 사라 하셨는데 폭락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좋아지겠죠. 언제 좋아진다? 1년 지나고 좋아집니다. 와, 그죠. 1년이나 기다려야 된다고요? 하고 절망하시겠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국내 주식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정도 기간을 기다릴 체력이 안 되면 한국 주식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주식은요, 변동성이 너무 크고 또 주가가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한 20, 30%씩 빠집니다. 올해 삼성전자는 고점 대비 한 40%가 빠졌었는데 그보다 더 빠졌지만 이만큼 좋은 회사도 우리나라는 20, 30%가 쉽게 빠지는 나라인데 이런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은 시황 산업이거든요. 반도체라는 게 좋을 때 세계에서 제일 좋고 안 좋을 때 정말 지옥 가는 그런 산업이에요. 2022년 적자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 투자하실 때는 사이클을 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사이클이 나쁜 사이클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환율이 좋아서. 환율 좋으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어마어마하게 세니까. 뭐 당장 마이크론 대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근에 얼마나 경쟁력이 개선됐을지 짐작하잖아요. 그래서 1년 뒤를 보고 저는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당장 사면 바로 오른다라고 이야기할 그런 능력은 없어서 폭락했네요. 며칠 만에 사라 했는데 폭락했네요.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그럴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우리 국내 장은 안 맞으시는 것 같다. 이게 사람마다 다 궁합이 있어요. 부동산도 궁합이 있고 주식도 궁합이 있고 국내장도 궁합이 있고 해외장도 궁합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승부를 보고 싶으시면 상한가 하한가 제한폭 없는 미국 시장 한번 투자를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에는 조금 제가 마음이 아팠는데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은 1년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냥 헉합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한 2년 전부터 일본 엔 사서 특히 일본 주식 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몇 년 보세요. 그래서 한 3년에서 5년 봅니다. 그러니까 예, 그건 저한테 영화과 같은 시간입니다. 라는 댓글이 달린 적도 있어요. 저는 계속 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 엔이 강세로 가면 강세라서 좋고 일본 엔이 약세면 일본 주가가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자산을 들고 그냥 가는 거지. 뭘 그렇게 지금이 바닥이다 아니다를 자꾸 이야기하시는지 저는 괴로운 거죠. 그럴 능력이 없어요, 제가. 바닥 잡고 고점을 잡을 능력이 있으면 제가 홍춘욱 펀드, 옛날에 우리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님이 본인 이름 땄던 펀드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민연금 투자운용팀장, 31년차 이코노미스트, 한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이코노미스트 뭐 이러면서 펀드 이름을 딱 걸고 홍 박사한테 맡기면 막 20% 보장 이러면서 펀드 만들었으면 떼돈을 벌고 저는 지금 빠이빠이 했겠죠. 근데 그럼 사기꾼이 되잖아. 전 그게 싫어요. 네, 눈 한 번 질끈 감으면 되는데 그걸 안 감아요. 정직하게 살려고 무척 애를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못해요, 저는. 안 맞으실 것 같다. 궁합이 안 맞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한국장에 맞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편안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내가 우리 한국장에서 투자를 못해서 선거 안 한다 그러면 투자의 방법을 바꿔보시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오늘 또 유튜브 촬영, 특히 댓글 읽다가 또 새로운 콘텐츠가 막 떠오르는 것 같아서 다음엔 새로운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